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모빌리티의 두 번째 테크 컨퍼런스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3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 미래 이동 연구소장 장성욱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선보이는 동시에 협력사와 함께 파트너십 기반의 모빌리티 산업 비전을 제시하는 테크 컨퍼런스입니다. 2022년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두 번째 컨퍼런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AI 모빌리티 업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술 컨퍼런스인 오늘 이 네모 2023에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은 이 AI 기술로 일상의 다양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번 네모 2023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동안 이루어온 이동의 현재 그리고 AI 기술로 구현될 이동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 모시고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네모 2023이 진행 중인 이곳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도 AI 기술과 데이터의 가치를 이해하고 각 분야에서 일상의 혁신에 함께해 주신 정부 관계자, 기업인, 언론인, 그리고 투자업계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를 아껴주시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네모 2023에 참여해주고 계시는 여러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카카오 모빌리티의 두 번째 컨퍼런스 AI 시대 플랫폼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3 행사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크게 박수 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컨퍼런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행사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1부에서는 AI 시대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 세 분의 연사분들 모시고 기조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 다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부 컨퍼런스로 이어질 텐데요. 2부에서는 라이프, 테크, 퓨처 이 세 가지를 대주제로 총 24개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발표 이후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제1회 해커톤이죠. 네모톤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럭키드로우 이벤트 그리고 폐회식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사장 외부에는 AI 기술을 또 체험하실 수 있는 전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네모 2023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류궁선 CEO의 인사 말씀입니다. 현재 류궁선 CEO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에 동행해서 오늘 행사에는 아쉽게도 참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류궁선 CEO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의 오늘과 내일이 만나는 이곳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3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표 류궁선입니다. 먼저 제가 직접 행사장에서 여러분을 맞이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함께 교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했습니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의 글로벌 진출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할 여러 행사들을 참석한 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추후 한국에서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모 2023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술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네모 컨퍼런스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에 플랫폼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와 글로벌 최고 전문가분들이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카카오 모빌리티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류긍선 CEO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카카오티로 차량 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도네시아 순방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그리고 플랫폼 기술을 세계에 알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기존 저희 택시 사업 외에도요,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자율주행,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는 세계의 경쟁력을 갖춘 유수 기업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 글로벌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뒤지지 않는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유승일 CTO를 모시고 개회사와 기조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유승일 CTO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빌리티의 오늘과 미래를 잇는 저희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카카오 모빌 CTO 유승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곳까지 직접 발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흔쾌히 키노트 발표를 맡아주신 구글의 올리버 라체스버거님과 카카오 브레인의 김일두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간 내에서 사람, 물건, 서비스, 이동수단, 장소, 로봇 등을 연결하고 이를 위한 기술 생태계 구성을 위해 시작한 네모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기술 컨퍼런스입니다. 고작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지난 네모 2022 때와 비교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동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면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 모빌리티 산업 지형도 역시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 동안 눌려있던 이동과 여행 수요가 크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인 스플릿의 거래액 성장을 보면 전년 동일 기간 대비 무려 875%의 폭발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 역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어서 내연기관과 하드웨어에서 전기모터와 소프트웨어로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차량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올 8월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약 1.7배, 3년 전과 비교하면 15.2배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역사적인 전환기가 올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챗GPT는 챗GPT 쇼크라고 부를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가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으로 가득합니다. 저희 카카오 모빌뿐 아니라 국내 모든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미래에 발맞추어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서 다양한 국내 플랫폼들이 풍성한 생태계를 구성하여 전 세계 몇 안 되는 플랫폼 주권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에서 설립되고 성장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미국을 떠올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도 자국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을 보거나 여러 신흥국 시장을 살펴보더라도 자국 플랫폼 주권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을 표방하더라도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미국과 중국에 가깝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필두로 하여 배달, 쇼핑,
핀테크까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중 한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2015년 카카오티 택시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근 8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택시를 시작으로 하여 대리, 기차, 항공권, 바이크, 셔틀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이동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이 바탕에는 정보화, 데이터화에 기반한 기술과 혁신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운송산업에 모바일, 인공지능, 플랫폼, 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모빌리티 산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 것보다 카카오티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해왔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고 오늘 네모 2023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미래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몰고 올 역사적인 전환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플랫폼 기업 중 한 곳으로서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주어진 소명과 과제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의 주제이자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할 미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랬고 모바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랬고 근본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 역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기존의 강자들이 도태될 수도 있고 새로운 강자들이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휴대폰 산업의 거인들과 그들의 생태계는 어느새 우리 기억에서 멀어졌고 애플, 삼성, 구글 등이 만든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잘해왔지만 인공지능이 몰고 올 큰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쉽게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나간다면 변화의 시기에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고자 저희는 지난 2022년을 글로벌 원년으로 선언하고 올해에도 다양한 내부 전략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인수한 글로벌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인 영국의 스플릿을 중심으로 하여 해외에서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인바운드 서비스도 기술 개발을 마쳤고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입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진출이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의 동반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에도 잘해왔던 만큼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에서도 저희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다양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카카오 모빌리티가 도태되면 한국 모빌리티 플랫폼의 미래는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 네모에서는 그동안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연구 개발하여 서비스화하였던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추천 기술, 자율주행 기술, 운행 관제 및 디지털 트윈 기술들을 공유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요와 공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공지능들을 플랫폼에 통합하고 확장해 나가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수많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 전략도 함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화장사를 여기서 마치고 글로벌,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리고 인공지능의 무한한 가능성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를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네모 2023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는 사람이 이동하는 여객 관점의 이동과 물건이 이동하는 물류 관점의 이동, 그리고 사람과 물건 등이 함께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관점의 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동 수요의 형상만큼이나 많은 이동 수단들과 운송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운송 서비스들은 차량,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이동체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지어 볼 수도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 대중교통, 택시 등과 같이 서비스 기준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체들과 요금체계, 운행구역 등의 조합을 통해 서로 다른 이동의 맥락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운송산업 생태계가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전적인 영역에서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분절되어 있는 정보들을 연결하고 디지털화하여 통합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카카오티 택시는 길에서 잡던 택시를 디지털 기기로 부르는 택시로 바꾸었고, 카카오티 대리는 전화로 부르던 대리를 디지털 기기로 연결하는 대리로 진화시켰습니다. 카카오네비는 기존의 종이 지도로 찾아가던 길을 디지털 기기로 간편하게 안내받는 새로운 시대로 진화시켰습니다. 디지털과 모바일 시대에 발맞추어 플랫폼이 등장하여 정보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하여 데이터가 축적되고 정보 처리 기능들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사용자분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비교하고 선택하여 투명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들은 이렇게 늘어난 수요를 바탕으로 서비스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늘어난 수요와 공급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를 비롯한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접목하여 서비스 사용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공급자들 역시 더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이동 수단들을 통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고 이를 통해 예상 이동 거리, 시간, 요금 등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검색 기능을 통해 이동의 고민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검색 기능의 근간에는 다양한 이동 수단들의 최적 경로를 찾아내는 길찾기 기술과 통합적으로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네비 경로 추천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로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큰 길 우선, 무료도로 우선 등 사용자의 맥락과 선호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찾아내고 이렇게 도출된 선택지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체 구축한 모빌리티 수요 예측 엔진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요 현황을 예측하고 이를 기사님들에게 전달하여 지금 이 시각이 아니라 30분 뒤, 60분 뒤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알려드림으로써 기사님들이 더욱 효율적인 동선을 짜고 더욱 높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게끔 하는 수요지도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동수단들과 복잡한 경유지들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는 TMS 엔진 역시 자체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목적지로의 배송을 위한 최적 물량 분배와 동선을 계획하는 인공지능 기술도 내부 서비스와 외부 파트너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만차 예측, 코엑스 실내 내비게이션, 차선 단위의 위치 추정 기술 등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이미 출시되어 있거나 적용 예정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 모두에 보다 진일보한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시기가 도래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수요는 사람의 판단하에 최종적으로 발현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고도화된 인공지능 비서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서 여객, 물류, 서비스 등 모든 형태의 이동 서비스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맥락을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하여 이동 수요를 발현시키는 미래가 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작한 다양한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들과 로봇 배송 서비스 등에서 보실 수 있듯이 플랫폼과 결합하여 이동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술적으로는 수요단의 인공지능들과
공급단의 인공지능들을 플랫폼에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 기술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카카오티뿐만 아니라 외부 인공지능 시스템들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플랫폼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택시, 대리 등 여객 수요들을 처리할 수 있는 API들을 준비하여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연동을 통해 플랫폼으로 수요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반 기술들을 잘 갖추고 있던 영국의 스플릿을 인수하여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이동 수요들을 통합하고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티 유저들이 해외에서도 별도의 가입 과정 없이 해당 국가의 기사님들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미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런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스플릿과 연동된 다양한 수요 시스템들을 통하여 해외 여행객들이 국내에 방문할 시에도 카카오티 앱 없이 카카오티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인바운드 중개 서비스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고 정식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스마일 물류의 경우에도 지난달 개발자 센터를 오픈하여 다양한 물류 시스템들과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미 20여 개 이상의 파트너 기업들이 저희의 배송 API 플랫폼을 활용하여 배송 요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인 자율주행 이동체들, 자율주행 차량, 로봇 등도 플랫폼에 통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기술들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내비게이션인 디지털 트윈 구축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파트너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 도로 단위로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내에서 서비스하는 로봇들을 위한 실내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는 국내에서 가장 복잡한 주차장 중 한 곳인 코엑스 실내 지하 주차장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 서비스 로봇의 경우 LG전자와 협업하여 현재 저희 판교 본사에서 사내 직원들을 위한 로봇 카페 배달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자율주행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오토노머스 A2G와 협력하여 강남, 판교, 대구 등지에서 안정적으로 여객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24년 유상 여객 서비스 운영, 2025년 무인 서비스 운영, 2026년 카카오티 전용 자율주행 PBB 런칭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통합함과 동시에 플랫폼 내의 인공지능 기술들도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생성 AI를 필두로 하여 기존의 규칙과 패턴 기반의 정보 처리 능력을 넘어서서 추론과 창작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공지능 기술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처리와 생성에 특화된 초거대 언어 모형들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이미 많이 접하고 활용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초거대 모형들은 문서 요약, 맥락 추론, 질의응답, 번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중요한 거리 계산, 시간 계산, 경로 산정, 위치 추정 등의 영역에서는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모빌리티는 이러한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라우팅 엔진, TMS 엔진, 프라이싱 엔진, 매칭 엔진 등 다양한 모빌리티 특화 인공지능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강점이 다른 인공지능 기술들의 결합을 통해서 저희가 축적한 이동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추론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 생성 AI 엔진 구축과 더불어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AI 검증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러한 신규 엔진을 통해 기존에 이미 서비스하고 있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들의 성능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신규 AI 엔진을 통한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동의 탐색 과정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추청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역시 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부 테스트 중인 기능들은 카카오티 통합 검색을 확장한 여행 플래너, 카카오네비 운행 기록을 확장한 운행 기록 AI, 평가 시스템을 확장한 운행 리뷰 AI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동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더욱 편리해지고 더욱 안전해지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플릿과 배송 API 플랫폼을 확장하여 다양한 AI 플러그인, AI 스킬들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채팅형, 비서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모빌리티 AI 플러그인, 물류 및 배송 AI 플러그인들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더욱 새로워진 AI 엔진들과 플러그인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동안 내재화해온 플랫폼의 핵심 기술들을 사스 형태로 제공해 더 많은 파트너들의 혁신을 돕고자 합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들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세션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키노트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처리와 이를 활용한 기술 개발 사례에 대해서 구글의 올리버 라체스버거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계신 카카오 브레인의 김일두 대표님을 모시고 이동 맥락을 이해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의 출현과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지는 이동의 미래에 대해서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후 세션은 먼저 글로벌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스플릿의 비전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표준화된 API 플랫폼 설계를 통해 해외 각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연결하여 전 세계 사용자들이 세계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합 전략을 소개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안에서 이러한 통합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의 이런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사들 중 그랩에서 통합 플랫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사물과 서비스의 이동 영역에서 분절된 정보들을 통합하고 데이터화를 시작하기 위한 저희의 물류 플랫폼 여정에 대해서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주차 설비와 전기차 설비들의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화하여 플랫폼과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차량들을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저희의 비전에 대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위치 추정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는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의 최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택시 픽업 위치 안내 서비스, 영상인식 기술에 기반한 VPS와 신호처리 기반의 실내 치기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실내외 디지털 트윈과의 결합을 통해 제공 중인 코엑스 주차장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포함하여 앞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내비게이션인 정밀지도 관련 세션에서는 다양한 자율주행 이동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제공 중인 정밀지도와 그 미래 그리고 이러한 구축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과 미래 기술 전략에 대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이동체들과 플랫폼의 결합을 위해서는 저희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기술 생태계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소개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동체들을 서비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와 원격 관제 플랫폼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 기반하여 운영 중인 카카오 모빌리티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실내외 배송 로봇과 UAM까지 공급망에 통합해 나가고 있는 기술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체와 플랫폼의 유기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반의 소프트웨어 역량 이외에도 하드웨어 제조사와의 다양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플랫폼의 기능들을 차량과 융합하여 더욱 새로운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가 기아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은 더 이상 저희만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아닙니다. 작년에 오픈한 디벨로퍼스 사이트를 통하여 다양한 파트너사들에게 이미 많은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추가된 기술 제품군들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탁특공대를 운영하고 있는 워시스와과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인 DRT를 운영하고 계시는 스튜디오 갈릴레이에서 저희 기술 제품 적용 사례와 협업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기술의 목표는 AI가 우리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입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디지털 트윈 구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의 핵심 시스템들을 재구조화하고 더 나아가 모빌리티 특화 생성 AI 엔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다양한 파트너사들에게도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이동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AI 모빌리티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술의 목표가 AI가 우리의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음을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AI 시대에 준비된 플랫폼 카카오 모빌리티가 만들어갈 AI 모빌리티 시대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네, CTO님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AI 모빌리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 또 그 기술들로 인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멋진 기조 연설을 해주신 유승일 CTO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 말씀, 개회사 그리고 기조 연설까지 청해 들었는데요. 우리 유궁선 CEO님 그리고 유승일 CTO님께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과 플랫폼입니다. 오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참석자분들께서는 글로벌 대표 플랫폼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원픽은 구글인 것 같습니다. 네, 구글에서 다양한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기조 연설에서는 구글 AI 데이터 분석 프로덕트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올리버 라스버거님을 모시고 구글이 바라보는 AI 대전환 시대의 진화와 혁신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조 연설은 영어로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테이블 위에 있는 리시버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채널 맞춰서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ur keynote speaker will give us a presentation in English, so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You can use the receivers on the table. Please adjust the settings to the language that you need. Korean is available on channel 1 and English is available on channel 2. 자, 그럼 올리버 레츠버그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Imagine a world where customer experiences are magical, where when you open the app on your phone, the search you do finds exactly the product or the location or the thing that you have been looking for. Where the user experience is so natural because we can use the spoken words that we're all accustomed to. Imagine a world where productivity within our companies has tripled, where we can do things easily that were really hard before, that required specialists. This is a world that all of a sudden in 2023 is within reach. AI, specifically Gen AI, enables new user experiences and new experience for us within companies that were previously unimaginable. But it also requires your very specific data and how you apply that to AI and to these use cases. And while many of us, me included when I was a customer, have been working on integrating data for years, the time is now here where we need to get really, really serious about that. Accenture did a study this year in 2023. And according to their study, only 19% of executives say that their data is ready for that new world, where they have integrated that data. Many companies are still dealing with silos of data, data marts, data warehouses, data lakes. It's hard to democratize data within companies. It's hard to connect humans with the data. The larger companies get,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for humans to even know what data exists within a company. And so, in order to enable this new world of advanced AI capabilities, we really need to advance where we are with data in our world. And so, in order to transform a company through AI, there's kind of three things that you need. You need a platform that is built from the ground up for AI, that allows you to organize the data, combine the data, and apply algorithms to it at scale. Secondly, it's really important that you bring AI to your data and don't ship your data around to AI algorithms that have to be found and located somewhere else. It's important that you have a platform where data can resist once, and any algorithm that you have can be immediately activated and applied to that data. And it requires an environment where you can create custom AI experiences for your customers very rapidly, whether that is AI-based search that allows your website or your mobile app to find products that previously customers have been struggling to find, whether that is generated images or generated text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your customers. You need a platform that supports all of that. We call that platform the AI Lakehouse, and I want to take you a little bit into what we have done and what Google is doing to enable AI adoption at scale. If you look at the Data and AI Cloud, and if you have listened to maybe last week at Google Cloud Next about the announcements that we have made, how we are bringing AI and data together in the cloud, we are the only platform that has been built from the ground up for AI. TPUs, GPUs as the foundation of our platform, the only entire technology stack that has been built with serverless technology, where there's no artificial boundaries around processing, where you can combine algorithms and different types of processing as needed in order to drive AI adoption in your company. Whether that is LOIDB for transactional databases with deep integrated AI capabilities, or BigQuery, the platform that we are combining all structured and unstructured processing, Vertex AI, the AI enablement platform that we have within Google Cloud that allows you to train models based on our very specific base models or that of any open source base model that exists on the planet. And ultimately, Looker, the UI interface that allows you to ask questions and get insights about the data about your customers. But what is really, really important, and what I want to start with is, you need data to AI governance. It is your data. Your data needs to be secure. The models need to be firewalled off from somebody else's data. You need a platform that has governance built in from the ground up, whether that is security, whether that is metadata, whether that is semantics. It all needs to be brought together, and it needs to be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where you can train models, whether the data sits in the lakehouse, whether it is in individual data marts or data warehouses, or whether it sits in operational databases. And it's really important that this comes together. I said before, you need to bring AI to your data. What do I mean with that? A lot of platforms today require you to make copies of data, to send your data to another cloud for AI processing, to make a copy of the data because that AI engine that you want to use uses a different format. And if you keep having to make copies over copies of data, the problem just gets worse. Governance is really difficult on copies of data.
And so when we look at how we bring AI to data, it means you store the data once, and you bring any model to the data in whatever the format is, whether it is structured data, unstructured, semi-structured data. And we do this by integrating BigQuery directly with Vertex AI and Looker into a platform that allows us to prototype new applications, to develop new capabilities and roll them out into production in a matter of hours. Here are a few examples of how we are merging these capabilities together. As I said last week at Google Next, we announced a whole series of AI capabilities. Machine learning in BigQuery has been there for a while now. But I want to particularly highlight a little bit what we have done with the integration with Vertex AI. You can now, from within BigQuery, with the data that sits within BigQuery, train a model in Vertex AI. You can store that trained model directly in your own version of Model Garden, and you can deploy that model into production straight from within BigQuery. All of that with a handful of lines of code that can be executed straight from within BigQuery, and that allows you, from training to production, to do it in minutes or hours, rather than days and weeks and months that it might have taken in the past. But we are also expanding BigQuery in a way where we can now put vector embeddings directly into BigQuery. That means you can look at unstructured data, you can have an AI model, create vector embeddings, and we store them within BigQuery. And all of a sudden, you can do similarity searches over vast volumes of data, petabytes of information, very, very effectively and very efficiently, and use that directly from within BigQuery. The second part I said about productivity enhancements. We call it Duet AI. Duet AI is our own application of Gen AI, LLMs, AI capabilities to make our products easier to use. Whether it is code generation for BigQuery, or whether it is ultimately getting to an entire level of new capabilities by asking the platform to do something for you that currently human beings have to do. So for example, last week at Next, we demoed a capability for Looker where the question about your data starts with a natural language question, where you ask, what are the hottest products right now in sale in our stores? Where you ask, are there supply chain constraints for the hottest products in our stores? Do we have overstock or out of stock situations in some of our stores? All through natural language, where the results then are answers that BigQuery and Looker generate for you. These are amazing capabilities, but I think what really brings this together is when you look at our partners, what they are building and what they're doing with these kinds of platforms. If you had a chance to listen to our last earnings call, you might have heard this quote: 70% of Gen AI-based startups are building their capabilities on Google Cloud, and there's a reason for that. The way we integrate and have built this AI-first platform allows product development to happen in a fraction of the time, experimentation to happen in a fraction of the time compared to what you've seen before. We have hundreds of partners that build on that. I want to give you an example here. Palo Alto Networks has launched an entire new cybersecurity tool suite built on this platform, powered by BigQuery and Vertex, that allows next-generation cybersecurity threat and attacks to be managed through a system that uses all these capabilities. And they were able to build this in a fraction of the time it would have taken them previously to build this on other platforms. And so the ability to leverage a platform like this can absolutely be
game-changing. I want to give you another example. We have recently launched AI-based search in Vertex AI. And we've signed up 100 customers to test what that could do for their environments. Retailers, companies that have product catalogs. Every single one of these 100 customers ultimately put this into production because their uplift, their additional revenue that they can generate by customers truly finding the product, even though they don't know the exact name of the product, is just absolutely magic when you combine LLMs, GenAI, with traditional search capabilities. And so there's a lot of customers here that have made this journey with us. And maybe to give you another example, Walmart, Fortune 1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largest retailer, they have made that journey and they have taken the entire data set of mainframe data, of Teradata data in the environment, and taken it into the Google Cloud, leveraging BigQuery and Vertex AI to automate that, to process their data like a third faster than they were able to do on-prem, and now to build entire new capabilities for supply chain management, pricing, and how to optimize their operations.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very much, Oliver. It was a very insightful keynote speech to explore the opportunity as well as possibility presented by AI era. Once again, please give a big hands to Mr. Oliver Rasberg, Vice President of Google Product Data and Analytics. 네, 고맙습니다. AI 플랫폼에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기조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AI 기술은 분야를 막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 연구 그리고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카카오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죠. 소장님 어디입니까? 네, 바로 카카오 브레인입니다. 기조 연설의 마지막 장을 장식해 주실 분은 카카오 브레인의 김일두 CEO신데요. 모빌리티와 생성형 AI의 만남에 대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일두 대표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브레인의 김일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모빌리티와 생성형 AI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아까 모빌리티 CEO인 션이 카카오 모빌리티, 그러니까 카카오 T라는 앱이 나오기 전 그리고 그 이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가 없었던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택시를 잡으려고 전화를 하고 기사님이 어디 계신지 노심초사 걱정해야 하고 가끔은 오지도 않고 제가 인도네시아 출장에서 바로 돌아왔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카카오티를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처럼요. 제가 원하는 행선지만 입력하면 가격도 항상 정량으로 받고 쉽게 한국처럼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생성형 AI를 통해서는 어떤 세상으로 바뀔까요? 오늘 그 대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 브레인이 준비하고 있는 생성형 AI는 크게 전문성과 개인화 두 가지의 토픽으로 압축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는 전문성과 개인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들을 차근차근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GPT라고 부르는 저희의 언어 모델을 만들던 초창기의 데모입니다. 이게 실제 뉴스 기사를 넣고요.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바드에 대한 얘기였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사례가 기사 안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적절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추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글의 문맥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합해서 적절한 대답을 매끄럽게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기본적인 어떤 독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번역과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례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례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Generative AI finds its legs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번역을 못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지 하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제서야 다리를 달아서 걸어간다라는 뜻으로 생성형 AI가 앞으로 이제 발전한다라는 뜻으로 의역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성형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의역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직역을 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 전체를 읽고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어떤 전체적인 리딩 컴프레hension과 트랜슬레이션 영역이 결합되는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을 기존에 있었던 번역 소프트웨어들에 넣으면 번역이 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조금씩 가볼게요. 이건 제가 한국 수능 문제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연설의 어떤 컨텍스트를 주고 어떤 것인지를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 언뜻 보면 쉬운데 언뜻 보면 또 어렵습니다. 기존의 언어 모델은 이런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왜 못 풀었냐면 두 가지 능력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이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텍스트 내용에서 그것과 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 정답과 관련된 컨텍스트까지 그리고 왜 이 답을 선택했는지까지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언어 모델에 약간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연도라든지 조금의 잘못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대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을 쳤으니까 이제 논술 보러 가야 되겠죠? 이게 서울대학교 논술 문제입니다. 서울대 논술 문제인데 글가와 글나를 주고 공통적인 논지를 설명하라고 하는 에세이 테스트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엔지니어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이제 엔지니어한테 줬더니 엔지니어들이 잘 못 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코지PT가 이렇게 풀고 나니까 나라도 이렇게 쓸 것 같아라고 어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공통적인 논지에 대해서 쭉 에세이 형태로 설명한 거고요. 오른쪽은 그걸 더 일라보레이트해서 추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언어 모델이 진화하면서 어떤 전문성과 지식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가에 대한 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초등학생에게 쉽게 설명해줘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푸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경제라든지 혹은 심리학 같은 문제들까지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문성과 개인화에 관련된 저희가 걸어왔던 길을 조금 보여드렸고 관련해서 저희가 왜 전문성과 개인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2013년에 이 분야의 구루 중에 한 명인 안드레 카파시가 소프트웨어 2.0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소프트웨어 1.5고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 2.0이다 라는 건데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 라고. 근데 글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It is better than you. 이게 너보다 나으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프로그래머가 절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2.0이 2013년, 12년 그 즈음에 나오면서부터 인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메디컬 이미징, 루니카 뷰노,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루니카 뷰노가 대표적이죠. 이미지를 주면 그 안에 암이 있는지 혹은 병변이 있는지 파악하는 인식의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웨이모나 테슬라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자동차 주변에 있는 사람, 자동차, 환경들을 인식함으로써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생성형 AI의 시대로
트랜지션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레벨의 인텔리전스와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변화는 적지 않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낸셜 타임스, MIT 등 여러 가지 레포트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문성 있는 직업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파이낸셜 타임스는 정말 전체 직업의 20% 이상이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했고 MIT는 80%의 미국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30%, 80%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식 노동자 전체가 영향을 받을 만큼의 파괴적 혁신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아카데믹한 그리고 아주 전문성 있는 벤치마크들도 사람 레벨을 이미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패스를 했다. 그리고 상위 10%의 시험 성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생물 올림피아드와 같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능을 요구하는 태스크에서 상위 1%를 달성했다라는 것들이 그 반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변호사 시험에서는 하위 10%를 기록했던 언어 모델의 성능이 이제는 상위 10%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분야들을 파괴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코GPT의 데모를 조금 더 익스텐스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의료 데이터 그리고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조금 더 고도화한 데모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특정 약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상세하게 작용 방식이라든지 특징 이점, 부작용, 용량, 주의사항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개인화를 해봤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상황을 주고 이 약물에 대해서 처방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떤 환자에게 이게 처방이 돼야 되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 환자에게는 다른 약물 치료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제공하겠다라고 저희 언어 모델이 대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카카오 브레인이 준비하고 있는 언어 모델의 두 가지 특성을 보여주는 데모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성과 개인화. 모델을 저희는 계속해서 고도화함으로써 전문적인 태스크에서 발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용하는 유저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이런 기술들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을 좀 괴롭혀봤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여행지 추천 같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 여행지 추천해줘라고 했더니 제주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와 함께 대표적인 여행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어 모델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가 많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적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거를 어려운 태스크로 전문성과 개인화의 입장에서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까 똑같은 질문이지만 전문성과 개인화가 드러나는 질문으로 바뀌었죠. 서귀포에 8월 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족여행을 하려고 하고 3개월 1살 된 아이와 아내를 포함해서 4명이 갈 거야. 여행지 추천해줘. 소나기 올 수도 있어. 예쁜 가족사진 남기고 싶어. 여행지 추천해줘. 등등등. 그리고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 여행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유아 동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고려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먼저 헤즈업을 해주죠. 8월 말은 휴가철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예약을 준비해라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얘기들로 들어가는데요. 숙박 관련해서는 중문 관광단지의 호텔을 추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거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중문 관광단지 내에서도 특정 호텔을 언급하는데 이건 참고로 저희 회사나 저희 개인적인 어떤 그렇게 반영된 게 아닙니다. 랭귀지 모델이 선정을 한 거고요.
추천을 해주고 왜 추천을 했고 거기에 어떤 액티비티나 상품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걸 보시면요, 레스토랑이나 카페까지도 해서 우리 가족의 상황과 지금 컨텍스트에 맞는 얘기들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가족 사진을 찍고 싶다는 얘기를 남겼기 때문에 야외 여행지를 또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준 걸 보면 제가 서귀포에 있는 호텔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갈 수 있는 호텔들로 그 여행지들로 추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우천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천시가 되었을 때는 실내에서 이런 관광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연결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론까지 나온 걸 보시면 여기 있었던 내용들을 조합해서 5일간에 걸쳐서 만약에 여행을 한다면 어떤 동선들로 이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언급을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여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추천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언어 모델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데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내가 직접 이 일을 수행했을 때보다 더 나은 결과 그리고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정말 맞춤형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카카오 브레인이 만들고 있는 언어 모델이 가져야 되는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코 GPT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들어주자. 오늘 제가 간단한 데모들을 통해서 의료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고, 그리고 퍼스널 컨시어지, 모빌리티와 관련된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내 옆에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진화할까요? 상상이긴 하지만, 실제 서비스 모습은 아닙니다.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카카오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친구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 언제 만날지 그리고 어디서 만날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컨텍스트 속에서 자연스럽게 챗봇이 우리의 만남을 어레인지해주고, 그리고 이동, 그리고 예약, 결제까지 모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트입니다. AI를 통해서 정말 강력한 시대적 변화가 예고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렸던 컨텍스트 두 가지, 전문성과 개인화 두 가지의 입장에서 카카오가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유저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유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술은 정말 강력하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퍼스널 컬러처럼 이 사용자 편의에 맞게 경험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카카오 브레인 김일두 CEO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기조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 분의 연설자분들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장성욱 소장님께서 이곳에 모여서 이 패널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잠시 무대 세팅을 하는 동안 이동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AI라는 기술 발전의 변곡점에서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 구글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 정말 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연설을 들으니까 AI 기술이 이제 더 이상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다가온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I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패널 진행은 정성욱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패널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좀 영어로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앞에 있는 인이어 트랜슬레이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gentlemen, for your insightful keynote speech. Today we will talk about AI transformation and the impact of the AI transformation in the three pillars. So number one, the impact on our daily lives. And second, impact on the platform industry. And the last but not the least, third is impact to your own company, Kakao Mobility, Google, and Kakao Brain. So my first question will go to Curtis. So Curtis, which area would you think will be most impactful from the AI transformation? Okay, it's a very hard to answer, but I'll do my best. Sorry. For now, I guess that all the typing problem is solved. All the typing problem, like respond email or writing essay or etc. Writing or typing problems are solved. In near future, I think typing with knowledge will be solved, like coding. Coding is typing, but it requires a knowledge for coding, right? And lastly, for the in 5 or 10 years, I guess that all the thinking problems are solved. So, as I mentioned earlier in my keynote, all the professional tasks will be replaced or assisted by language models. It will be most impactful way. Okay, very interesting. Yeah, thank you. And my second question will go to Sean and Oliver in serial. So, Sean, what makes you believe that AI will change or innovate daily lives? And if possible, how? First, do you believe AI technology will innovate daily lives? Yes, I think so. Yeah, so AI technology has been popularized from time to time for past few years. If you remember correctly, back in 2011, when Apple announced Siri, people were very shocked by its very groundbreaking voice recognition capability. And then after that, a lot of companies actually announced smart speakers. And then at the time, people thought it will completely change our lives. But going forward, it can do the basic voice control, but it cannot do like very sophisticated tasks. So, and the problem was that it had a very nice, very strong voice recognition capability, but it was not able to process converted text and generate response that people expect. But going forward, when people try ChatGPT this year, everyone's shocked because the response is just very, very natural. It feels just natural. And the most surprising part is it generates response not based on the programming or rule setting or like traditional flowchart. It generates response purely based on the machine learning model trained on the kind of best amount of data. And it also looks like how the kind of basic regional capabilities, and so that they can maintain some of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whatsoever. So what it really means is that it works without any specific kind of coding or programming. So it will speed up the pace of the innovation. So which means I'm not saying like we can do things that are not that is impossible before. I'm just saying like we can do things much faster than ever before. So the idea that can change our lives can become a product and service very rapidly. So this kind of exponential innovation speed, that's kind of unprecedented. So that's going to change our lives, and it's going to be a real game changer, I think. Okay, thank you very much. Yeah, I very look forward to daily lives innovation product from ourselves, as well as Kakao Brain and Google. So Oliver, so I want to hear your perspective as well. So how do you think the AI technology will innovate our daily lives? So I think it's starting to happen, right? And as we just heard, even the little home assistant system
turning on the lights was the first step, right? But if you set it in the wrong order, it wouldn't know that you wanted to turn on the lights, right? Ask my wife, she really doesn't like that, right? But now with the ability of GenAI and LLMs, the content, even if you ask the question in a different way or incorrectly, or you mistype some of the questions, right? You make errors in there, the system can now still understand what you mean to do with that. And I think we will see an entire new way how we design technology for user experience. Up until now, user experience was paint the screen, find where to put the menu, put buttons on that thing, and then figure out where in the menu you find something, and very quickly we all get lost in this, right? Now, with this new capability of AI, I think we will see a lot more applications where there will not be a screen, where there will not be a form you have to enter something or select something, because you will enter the text, right? Whether you speak it or whether you type it. And then it will come back, whether it's the insights or whether it's the journey, whether it's the route that the car has to take, or whether it's the products that you're looking for, right? I think it will have very profound implications in terms of productivity on a personal level, but also productivity on a company level. I see. Yeah. Okay. Yeah. That way. Indefinitely, AI will change the life pattern. So, if I may add the additional question to Oliver. So, based on your like a previous answer, so we may think. And we may be curious how this AI will impact on the platforms, the position. So this like AI context-aware like AI technology itself will strengthen the platforms, the role, or the platform will be kind of like a democratized or like a become a commodity from the AI technology evolution. So can you share your perspective on that? I think a couple of things will happen. First of all, I think the need for platforms will be even stronger. Okay. You need to bring data and technology and processing and capabilities together on a platform. I think that data volumes will explode. Because we will also have to maintain these algorithms. We have to version control them. We have to understand what version of what trained model works better or not. And all of that is extra data that today we don't have. And there will be a world where we will need to do a lot of analytics, a lot of governance on AI models and the AI things. And so you need a platform that has that capability built in. Otherwise, you have to build it all from scratch. I also believe that because of that enablement through AI, platforms will become a lot easier to use. So today we talk about code generation, right? It's like, okay, ask it for some Python code and it writes pretty good Python code, right? Ask it to write some SQL and it writes decent SQL, probably not as good as Python, but watch the next 6 months, it will get better and better. But I think there will be soon a time where you don't ask it to write code for you, you ask the platform to load data for you or to attach to an API, and that entire life cycle of data will start to get automated in the platform. And so imagine what we as companies can do if the productivity gains all of a sudden really become significant. Because every company present here probably has the same challenges. We have budgets that are fixed, we have headcounts that are fixed, yet we expected to produce 2, 3, 4, 5 times the output. I think with AI, we can finally scale organizations to do that and to innovate faster and create products much, much quicker. I see. Okay. Yeah. Thank you very much. And I believe Curtis want to say something about it as well, because the Kakao
is a great platform company, is conglomerate, like the Kakao Pay, the fintech platform, and the Kakao Talk itself, and definitely the Kakao mobility platform. Among these like platform players, the Kakao Brain has the central role to develop the AI technology. So can you share your perspective how this AI technology will impact on the platform businesses in each of the family? Well, as I mentioned earlier, the complex tasks will be enabled by the AI. For example, if you want to go to Jeju Island for travel, for now you can search for the web with the search term like sightseeing in Jeju or something like that, right? It gives you lots of information, but the tricky part is that if you have lots of context and other many problems, it doesn't work. So in my demo, if you have a child and weather is not that good, and if you have many conditions like that, this kind of problem is not solved by just searching for one or two query, right? Rule-based. Yeah. So this kind of tricky problems will be solved in AI, and the integration between the lots of tasks will be enabled. Like if I go to Jeju, the reservation is done by the AI, and the payments will be by the Kakao Pay or something like that. Everything is seamlessly integrated, and the tricky or hard problem will be solved like this kind of integration and something like that. I see. Thank you very much. So yeah, I can see lots of upside potential in the era of the AI transformation, and I hope Kakao can provide lots of meaningful product to the publics. Yeah. Okay, Sean, let me ask the similar questions as well. So how does AI technology impact and change the platform? So far, platform has a kind of mechanism to the link together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demand. And do you think this like a platform, the function will be like a change from the AI technology evolution? So I think it's a very good question. So in general, when new technology comes along in any industry, I think they fall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I think. So the first category is it's hyped and then bubble and it just kind of becomes irrelevant after that. And the second category is it greatly improves the quality of existing services. And the last category is just change everything. It just changed the entire industry landscape. So I don't think AI belongs to the first category. So I won't mention about it. And the second category case, for second case, I think Curtis gave us a very great example. So there are a lot of information and a lot of kind of services available online, on the web, on the mobile, but sometimes people still want to talk with the person or like an agent to do a job. So by paying more. So why is that? So because they want to get some very personalized, customized experience, because it's for you from user's perspective, there is nothing better to have the very personalized experience. So people let's take the tourism as an example. There are a lot of kind of information about the major tourism site in Seoul and Jeju, and a lot of kind of transportation method available out there. But there are just too much information for a specific person or specific needs. So what people usually do is they consult with the professional travel agent or agency to make a reservation and then make a kind of plan for it. So if the platform enabled by GenAI can provide this kind of very personalized experience, that platform will have tremendous amount of competitive advantage against that platform do not have this kind of capability. So user will love these kind of services, and then they are more than happier than use these kind of services. So they will get the kind of higher higher quality and then very convenient services, while the platform should compete against each other very rapidly to adapt this kind of new type of technology.
So that's kind of the second part. For the second category, I think the internet and mobile actually falls into third category. So the way the internet and the mobile change our lives is they just change the way the people access the information and they process information and do the certain things. So that's what they change. And then if the Gen AI will change the way the people access the information and they process the information, then platform needs to evolve in a completely different form. So the platform right now is optimized for people basically, for the way people access and do certain things, but everything's optimized for that way, but now the platform needs to change into more Gen AI friendly format so that it gives and then it somehow gives information to Gen AI more accessible or more sort of the Gen AI friendly way. So I'm not saying, so since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technology-driven changes, so I can't say for sure that's going to happen, but I think it's a possible kind of scenario. So we should open that kind of possibility and then prepare for that kind of the changes as well. Got it. Yeah.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the detailed answers. So actually, we are a little running behind the schedule at this moment. So, but it is very hard to bring all these three gentlemen, world-class AI experts. So I cannot but ask one last question to each of you. It's a same common question. So, but please answer me with a very brief and 1 minute answer, please. So, what's your strategy? What's Kakao Brain, Google, Kakao Mobility's strategy to crack the challenge in the era of AI transformation? Curtis? Okay. For my company, as I mentioned earlier, we focused on professionalism and the personalization. But for me, I think I need to make a translator agent in AI for the next Nemo. Okay. Looking forward to it. I can do this in Korean. Okay. Thank you, Oliver. I think our strategy is very simple. We want to be the most powerful, simple platform to deploy You are already. Yeah. AI at scale, but even more so. Okay. Okay. Sean. So I think, as I said in the keynote, we have two different strategies. So first one is the LLM is powerful enough, but it lacks some of the mobility-related kind of capabilities. We try to augment the technology so that we can enable a lot of different use cases for our user. And then second part is preparing some plugins, so which is more Gen AI friendly sort of API platform, so that Kakao Brain's kind of the language model or like AI can actually consult to us to make a reservation or to give a ride or something like that. So we have this kind of two the strategy right now.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Then please give a big hands to all these gentlemen to give honest and insightful answers. Okay, and with this, we will conclude our keynote speech and the panel discussion sessi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there, and to our online customers and online viewers. Thank you very much, and please stay tuned for our session speeches. Thank you again.